한 사람이 1조짜리 가치를 가지는 시대 곧 올 것이다. 불과 1년 반 만에 달성되었습니다. 매듭이 하나뿐만 아니라 1조짜리 회사를 혼자 만드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혼자서 1조를 굴립니다. 1년 전에는 농담이었어요. 샘 알트만이 친구 CEO들끼리 베팅까지 돌리던 농담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뉴욕타임스가 첫 사례를 일면급으로 보도했고 샘 알트만은 칼럼니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베팅에 이겼다. 직원 2명,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년 만에 매출 5,500억을 찍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상장 거인은 직원 2,400명을 굴려도 이걸 못 따라잡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만든 변화가 실리콘밸리부터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쫑 대표의 딸깍 얘기,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2024년 9월 자본금 단 2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은 매드비. 1년 만에 매출 4억 달러, 5,500억을 찍었습니다. 2026년엔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샘 알트먼이 2024년 2월 포춘 인터뷰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1인 1조 회사가 곧 나온다. 친구 CEO들끼리 베팅까지 돌리고 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매드비가 직원 2명으로 1년 만에 4억 달러를 찍었고 올해는 18억 달러를 예상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샘 알트먼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베팅에 이겼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1년 6개월 만에 농담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지 파트로 보여드릴게요. 1번 진단, 트렌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인물 1명, 회사 한 곳만 보는 게 아닙니다. 2번 해부, 매드비가 회사가 아니라 AI 사경부라는 점. 3번 대비, 직원 2,400명짜리 상장 거인과의 정면 비교입니다. 4번 균열, 압축의 대가, 이게 진짜 1인의 트렌드냐라는 적대적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5번 실제 이런 식으로 사업의 도면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대표 여러분들이 따라할 것과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을 두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까지 무엇부터 그릴지 명확해질 겁니다. 먼저 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 매튜 갤러거를 소개합니다. 1985년생 미국인입니다. 플로리다 트레일러 파크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는 두 분 다 약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엔 집이 없을 때도 많아가지고 구세군이 통조림을 배달해 먹고 자랐어요. 한국으로 치면 동사무소가 쌀 가져다주는 수준입니다. 5살 때부터 트레일러 파크 돌아다니면서 우유박스에 예쁜 돌멩이 주워 담아가지고 10센트씩 팔았대요. 22살에 신시내티 대학 중퇴, 디자인 에이전시 웹개발자로 10년을 버텼고요. 2018년 포브스 인터뷰가 그의 첫 미디어 노출이었고, 그러나 핵심은 한 가지,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튜의 첫 회사는 와치기행이었어요. 시계 구독박스인데 월 회비를 내면 매달 랜덤한 시계 한 점이 배송됩니다. 2016년에 시작했는데 두세 달 만에 주문 5,000건이 들어왔고 첫 매출 150억을 찍었어요. 누적 회원 100만 명, 누적 매출 2억 5천만 달러까지 갔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 흑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매튜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150억씩 팔아도 월급날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사람이 늘수록 비용만 늘고 결정은 느려졌다. 결국 회사를 정리합니다. 그가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할 때 손에 쥔 답안지가 한 장 있었어요. 매출이 커도 통장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 한 줄이 다음 사업의 모든 설계 조건이 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회사들 정말 많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회사 매드비, 텔레헬스 GLP-1 다이어트 약 플랫폼이에요.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이 빼서 화제가 된 위고비 같은 그런 약을 온라인 상담받고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시장 자체가 거대해요. 2025년 660억 달러, 2026년 820억 달러로 갑니다. 매튜는 2024년 9월에 자본금 2만 달러, 우리 돈 3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첫 달 300명이 가입했고 1년 후 누적 25만 명이 가입했고요. 매출이 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았던 원칙이 딱 한 줄, 직원은 절대 안 뽑는다.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고용만 허락한다. 유일한 직원은 동생 엘리엇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한 사람이 되게 잘나가지고 잘한 거 정도로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자가 아니란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 있는 피터 레벨스, 네덜란드 출신, 7년째 혼자 운영해서 포토 AI, 노매드리스트, 리모트 OK 12개의 제품을 만들었고 연매출 3에서 500만 달러, 월 2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고요. X 팔로워 30만 명이 그의 마케팅 채널이에요. 미드저니의 데이비드 홀츠, 2021년에 창업했고요. 1년 만에 흑자냈습니다. 2024년에 매출이 3억 달러, 직원이 11명이고요. VC 투자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매출이요. 27만 달러도 대단한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입니다. 한 명이 400억을 버는 거예요. 2026년 보고서에는 1인당 매출을 1,000만 달러 찍는 솔로 스타트업이 30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Y 컴비네이터의 파트너 자레드는 버티컬 AI 에이전트만으로 유니콘 300개가 나올 거다라고 했고요. 2025년 미국 VC의 64%가 AI 스타트업으로 갔어요. 이건 거대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매듭비가 정확히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회사라는 건 사람을 모아서 일을 시키는 단위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그게 표준이었어요. 직원 수가 곧 처리 능력. 근데 매듭비는 직원이 2명입니다. 처리 능력이 2명이어야 되는데 직원 2,400명짜리 회사보다 매출이 큽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위예요. 저는 이걸 AI 사령부라고 부릅니다. 사령부는 사람을 모아서 키우지 않아요.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서 키웁니다. 매튜가 한 일은 코딩도 광고도 CS도 아닙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무엇을 책임질지 도면 한 장을 그린 게 전부예요. 앤드레슨 호로위츠 표현으로 AI 에이전트를 1명이 10명, 20명 분량으로 자동화합니다. 매튜의 도면을 한번 펼쳐볼게요. 첫 번째 축 AI 도구입니다. 총 6개인데요. 따져보면 직원 45명 정도는 필요할 만큼의 업무입니다. 개발팀 20명, 디자인팀 10명, 영상팀 5명, CS팀 10명, 비서 1명 하면은 총 45명 정도 돼요. 이 모든 걸 AI 도구로 대체했어요. 먼저 개발팀 자리입니다. 코드는 챗GPT, 클로드, 그록 3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플랫폼 전체 코드를 AI로 짜요. 보통 회사면 개발팀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광고 이미지는 미드저니, 광고 영상을 런웨이, 영상팀 5명짜리예요. 고객센터 음성 응대는 11랩스로 돌립니다. CS팀 10명짜리. 그리고 매튜는 본인 목소리까지 AI로 클론을 떠서 개인 일정 전화도 AI한테 시켜요. 이렇게 25명입니다. 두 번째 축입니다. 외주 인프라예요. AI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의사 면허, 약사 면허, 약국 컴플라이언스. 매튜는 이걸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의사 네트워크는 케어 밸리데이터한테 맡기고 약국 조제, 배송은 오픈룹한테 맡깁니다. 50주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회사예요. 마케팅은 더 흥미로워요. 카탈리스트에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를 깔아서 외부 마케터 수천 명이 각자 자기 채널에서 매듭비를 홍보하게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만 수수료를 줘요. 광고비라는 고정비를 영업수수료라는 변동비로 변환한 거죠. 매튜가 만든 건 위 인프라를 엮는 웹사이트 한 개와 브랜드 하나, 음식 안 만들고 주문만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더라도 공원 이익률만큼의 비용만 증가하고 나머지가 다 매출 증가분으로 됩니다. 마진이 구조적으로 남게 설계된 회사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매튜가 만든 건 회사가 아니에요. 도면 한 장입니다. AI 도구 6개, 외주 회사 4곳, 본인 하나, 그리고 이걸 누가 책임질지 한 장의 도면으로 그려놓고 그 위를 매출이 흘러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회사를 키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도면을 그리세요.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한 장에 다 들어가게요. 그 한 장이 5명, 10명 분량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비교를 해봅시다. 같은 카테고리에 상장 거인이 있어요. 힘즈 앤 허즈, 약자 힘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상장사고요. 텔레스의 거대 기업입니다. 직원이 약 2,400명이고요. 2025년 매출이 23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이 1억 2천만 달러, 순이익률 5.47%. 가입자가 250만 명이 넘고 2024년 대비 28만 명 늘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 매출은 27에서 2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힘즈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직접 받는 8개 텔레에스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합법성, 브랜드 자산이 있는 모델이에요. 반면 매디비는 직원 2명, 매출 5,500억, 순익률 16.2%, 노보 직접 파트너십 없이 컴파운디드 세마글루타이드 플러스 외주 약국으로 가요. 속도와 마진이 자산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약, 다른 도면,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과거의 모델과 바이브 코딩이 만든 새 모델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두 회사의 격차를 1차 자료로 보여드리면요. 힘즈에너즈는 IR 공시 기준 5.47%의 순익률, 매출 23억 5천만 달러, 순익 1억 2천만 달러,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상장사 공식 발표입니다. 매디비는 자체 보고 기준으로 순익률 16.2%, 매출 4억 100만 달러, 직원 2명, 외부 감사치는 비공개니까 100% 신뢰는 아니지만 뉴욕타임즈가 받아 적었어요. 정리하면 직원 수로는 매드비가 1200배 작고 순익률이 3배 큽니다. 규모 게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격차입니다. 1200배 작은데 3배 큰 마진이 나오는 도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큰지. GLP 시장은 2025년에 660억 달러에서 2026년 820억 달러로 24% 성장한다고 합니다. 2033년에는 1850억 달러가 됩니다. 매년 12% 넘게 커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직접 받는 텔레스 파트너가 8개입니다. 힘스, 그 다음에 로, 굿, RX, 라이프 MD, 노운웰, 웨이트 워처스 등. 매드비는 이 파트너 명단에 없어요. 컴파운디드 세마글루타이드와 외주 약국으로 한 코너를 베어무는 도전자 모델이에요. 매출의 4억 달러 매출은 820억 달러 시장의 0.5%밖에 안 됩니다. 99.5%는 여전히 거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즉 매출가 거인을 죽인 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이 한 사람 정도가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도 될 만큼 충분히 컸다는 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트렌드의 핵심은 시장 크기예요. 자, 정리할게요. 규모 게임은 끝났습니다. 직원 2,400명을 굴리는 거인이 직원 2명짜리 도면한테 마진에서 3배 진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례가 아닙니다. 피터 레베스, 데이비드 홀츠, 30개의 솔로 스타트업, Y 컴비네이터, 앤더슨 호로위츠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게임은 사람을 더 잘 모으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도면을 더 정밀하게 그리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다 좋아 보이죠? 이제 균열들을 보여드릴게요. 매튜의 도면에는 몇 가지 금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적대적 반박도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매튜한테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25년 어느 날 그가 등산을 갔어요. 출발 직전에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직접 푸시하고 떠났는데요.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왔다. 그가 푸시한 코드에 버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응할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매튜 본인밖에 없어요. 그는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노트북 켜고 직접 코드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매튜는 계약직 엔지니어 2명을 고용했어요. 원칙은 그대로 AI가 절대 못하는 고용만 허락한다. 다만 그 원칙 안에서 대응 책임은 인간 영역으로 재분리한 겁니다. 매튜는 1조 회사 대표가 아니라 1조 회사 당직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레베스도 똑같아요. 호텔방에서 24시간 7일 내내 알림 보면서 살아요. 첫 번째 대가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무겁습니다. 2025년 12월 FDA가 메디브에게 경고서한을 보냈어요. 광고에 AI로 만든 가짜 의사 이미지를 썼다는 혐의입니다. 근데 메디브는 광고팀이 없잖아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터 한 명이 광고 소재를 자체 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또 고객센터 챗봇이 존재하지 않는 약가를 답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의료 카테고리에서 AI 환각이 가격에 대한 신뢰까지도 흔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그림, 메디브가 쓰는 컴파운디드 세마글루타이드 모델 자체가 FDA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면 한 장으로 회사를 굴리면 품질, 윤리, 컴플라이언스, 책임도 한 장으로 압축이 돼버립니다. 외주는 비용은 풀어주지만 책임은 줄여주지 않아요. 두 번째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적대적 시각도 짚어드릴게요. 트렌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해요. 1인 유니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장입니다. 보세요. 한 시기에 폭발한 다른 회사들. 커서 AI 코딩 어시스턴트인데 MIT 출신 4명이 창업했고 2025년 6월에 99억 달러의 밸류에이션, 11억에 293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1인 아닙니다. 미드저니의 데이비드 홀츠도 솔로처럼 보이지만 직원 11명이에요. 매튜도 산에서 뛰어내려온 후에 계약직 엔지니어 2명 추가했고요. 1인 유니콘은 뉴욕타임즈가 헤드라인용으로 쓴 워딩입니다. 진짜 트렌드는 린 유니콘 2명에서 12명으로 3억에서 10억 달러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표 한 명이 도면을 그리고 소수 린한 팀이 그 도면 위에서 운영한다. 1인 플러스 도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의 진짜 대가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리스크 하나, 단일 인간에 의존한다. 매튜가 아프거나 휴가 가면 매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표가 24시간 당직 써야 되는 회사가 진짜 1조 회사인가요? 엄청 큰 개인 사업자 아닌가요? 리스크 두 번째, 외주 책임 누수. 의사도 약사도 마케터도 외주인데 고객 불만은 메디브로 옵니다. FDA 경고도 마찬가지죠. 리스크 세 번째, AI 환각과 규제. CS 챗봇이 잘못된 가격을 말하면 신뢰가 그 날로 깨집니다. 그리고 컴파운디드 세미글루타이드 모델 자체가 FDA의 다음 표적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면을 다시 그리되 AI와 외주가 처리하는 영역과 인간이 100% 책임지는 영역을 분리하는 겁니다. 윤리, 품질, 컴플라이언스 이 셋은 절대 외주 줄 수 없는 금지 영역에 박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 여러분들이 따라할 것들 한 줄입니다. 먼저 도면을 그리세요. 도면은 정확히 3가지 축입니다. AI 축, 코드, 이미지, 영상, CS 일정. 매튜의 모델로는 도구 6개 이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외주 축입니다. 면허, 물류, 마케팅처럼 잘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영역이에요. 매튜처럼 매출 발생 시에만 비용이 나가는 구조로 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책임 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윤리, 품질, 컴플라이언스 이건 본인이 100% 떠안게 됩니다. 본인이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3가지 축이 한 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사람을 늘려도 마진은 안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외주 주지 마세요. 윤리, 품질,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셋은 외주 주는 순간 1조도 일주일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메디브가 FDA 경고서한을 받은 게 그 증거예요. 광고팀이 외주였고 어필리에이트 마케터 한 명이 사고 쳤는데 처벌은 본사로 옵니다. 외주는 비용은 압축해줘도 책임은 절대 압축해주지 않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윤리, 품질,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본인 칸에 박아야 합니다. 절대 외주 칸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5가지 일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한 장을 그립니다. 3가지 축에 우리 회사 직무를 다 분류해보세요. 어느 칸에도 안 들어가는 직무는 정리할 후보입니다. 두 번째, AI 도구 6개 후보를 잡습니다. 코드, 이미지, 영상, CS, 문서, 본인 음성까지도요. 각 영역에 도구 하나씩 정리한 다음에 이번 주에 하나씩 직접 써보세요. 3번, 외주 매핑입니다. 지금 외주 계약 중에 매출 발생 시에만 비용 발생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책임 칸을 확정합니다. 윤리, 품질,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본인 칸에 넣습니다. 5번, 당직 시스템 설계입니다. 매튜처럼 산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려면 장애 대응만은 인간 계약직 한두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가지 다 못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도면 한 장만 그리세요. 그게 다음 주 출발선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렸죠. 혼자서 1조를 굴립니다. 회사 대신 도면 한 장으로
이제 그 도면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AI축, 외주축, 책임축 한 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튜의 1조는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도면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 사례가 아니라 피터 레베스, 데이비드 홀츠, 30개의 솔로 스타트업, Y 컴비네이터, 앤더슨 호로이치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니라 도면을 그릴 때입니다. 대표 여러분들의 다음 분기 결정에서 이 영상이 한 번 더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리고요.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이 순간이 이 채널의 저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저점 매수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회사의 도면을 실제 그렸을 때 세 가지 축 중에 가장 비어있는 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 쪽, 외주 쪽, 책임 쪽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쫑대표의 딸깍이기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